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영업자의 61%가 올해도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한 6에서 7% 정도.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실적이 한 10% 이상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평균 매출 감소액은 약 13%. 그죠? 13% 정도.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10명 중 4명. 한 4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지금 불황이죠. 자, 이런 내수불황,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실제로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이 전망치가 2.2였는데 2.0이 나왔어요. 그래도 2%대는 나왔어요. 야, 그렇게 불황이 심각하다 했는데 2%대야. 그런데 올해가 얼마냐면 1.5, 1.6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체감적으로는 한 30% 이상 더 떨어지겠죠. 그죠? 체감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2%대인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자, 우리가 한번 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수출도 잘 되고, 그죠? 무역 흑자도 나고, 경제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불황이 올까?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계엄도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트럼프 위기, 그런 거로 인해서 마지막에 4분기에는 0.1%, 그죠? 완전히 침체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을 작년에 예측하기로 1.9를 예측했어요. 그죠? 2.0에서 1.9. 근데 한국은행이 1.5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B컷이죠? B컷. 1.5.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큰일 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올해 추진해야 될 일도 있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없잖아요. 깜빵에 가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빨리 결정이 돼서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도장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도장 찍어줄 사람이. 자, 성장률이 1.9를 예상했는데 1.5로 간다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두 번이나 했죠. 3.5에서 3.0까지 내렸고, 자, 그 다음에 2.75까지 내렸어요. 자, 이제 2.75 때문에 이제 저금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25, 그죠? 2.25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자, 본격적인 저금리가 시작됐다. 한국 경제가 국내의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다. 그런 판단하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안 하면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는 저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금리가 되면 이자가 많은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어. 근데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빚도 없고 그냥 월급쟁이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투자할 일도 없고. 그럼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회에 자산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니까 기득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저금리가 되면 결국 돈이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물가 폭등, 그죠?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나는 그냥 은행에다 저금해놨는데 몇억을, 2, 3억을 전화를 저금해놔서 이자를 꼬박꼬박 한 3.5%, 4% 받았는데 이제는 2.7%, 그죠? 2.7% 잘 받아 2.7%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그냥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자영업자가 부담스럽고, 기업들도 부담스럽고, 그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세 상공인들, 다 폐업도 직전이니까.
실제로 대출금리를 0.75 정도 내렸잖아요. 3번 정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한 5조 1천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영업자들 다 돈 빌려가지고 대출받아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중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자. 자, 그런 의도로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다 죽어요. 대신 이 유동성이 이 저금리의 유동성이 투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되겠죠. 그죠? 부동산 투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또 대출 받아서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집 사서 또 고점에 사서 물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어요. 그죠? 청구에 되풀이될 수 있어요. 저건 두고 봐야죠. 자,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년 연속이라. 그때 금융위기 때 6번 연속 인하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연속은 아니죠. 한번 쉬었죠.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하다. 자, 우리도 6번, 앞으로 지금까지 3번 했으니까 한 3번 정도 더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도요, 많이 떨어진지요. 그죠? 실수요자들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와의 차이가, 미국 금리는 이제 4.25, 4.5니까 1.75로 벌어지겠죠? 미국도 이제 한번 내리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너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팔아버리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원달러 환율에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자,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었다. 그죠? 안 내릴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거야. 성장률이. 자, 투자은행들의 8곳의 전망치 평균이 12월 말에 평균 1.7이었는데 올해 1월 말엔 1.6, 0.1포인트 떨어졌어요. 한국은행은 1.5, 그죠? 자,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1.2로 보고 있어요. 1.2면요. 작년에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웬만하면 다 폐업해요. 요즘요. 상가에 장사하시던 분이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리가 좋은 데는 권리금도 없어요. 그죠? 권리금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부시고, 다 부시고 원상복 걸려면 또 몇천만 원 들고. 참, 자영업자들 참,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할 게 못 돼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할 게 못 돼. 2, 3억 들어가지고, 인테리어에서, 그거 언제 2, 3억을 또 벌겠어. 그죠? 나갈 때 부시려면 또 5천만 원. 그죠? 자영업 하지 마세요. 그죠? 자영업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죠. 전망이 안 좋다. 자, 미국은 한 번 정도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자꾸 CPI도 올라가고 PMI 지수도 낮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은 연 1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나머지 한 2회 정도 남았고, 자, 결국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부지런히 달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요즘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B2하자. B2에서 최근 2달여 사이에 2조 원이 급증했다. 신용융자 잔액이죠.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이 2달 사이에 2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될 때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유동성, 빚을 내서 투자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 쳐다도 보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줄 돈 없어요. 다 이 고수들이 노름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고수들의 노림터예요. 그죠?
다 이렇게 계산하고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금리가 계속 내린다. 그러면 은행에 한 2.5, 2.7% 금리야. 아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팔아가지고, 야, 요즘 주식시장 좋다는데 삼성전자나 살까? 하다가 물리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되면 삼성전자 한 6만 8천 원 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러 들어올 거야. 그러면 7, 8만 전자 간다. 그렇게 꼬시겠죠? 그러면서 딱 고점 치고 여러분들은 물리는 거예요. 자, 이창용 총재는 올해 한두 차례, 그죠? 다 내린다. 그러면 2.75니까 2.25까지 내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가 또 왔어요. 자, 이제는 뒤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부지런히 빚을 갚으셔야 돼. 그죠? 빚을 더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빚을 갚아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 직장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그죠? 빚을 갚아라. 그리고 어디 투자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샀던 부동산 있으면 뭐 상가 같은 것들,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 다 파셔라. 이게 저금리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때 파시는 거예요. 그죠? 파셔라. 벌써 이런 저금리로 간다는 건요. 이미 우리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성장률이 2% 안 나와요. 계속 떨어지는 성장률이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 저 금리를 내리니까 뭐 그나마 이게 1.5, 뭐 1.6, 1.7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 금리 안 내린다고 하면요. 1.0 밑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요. 결국은 조금 안타깝지만 자산의 격차가 확 벌어져요. 왜냐면 풀린 돈을 가지고 그거를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풀린 돈을 가지고 또 엉뚱한 거 사서 사기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빚을 내서 샀는데 뭐 거의 사기 분양을 받아. 그러면 또 완전히 또 망하는 거고. 근데 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저금리를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투자해서 재산을 2배, 3배 불려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금리가 되면.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은 또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이다. 이제 저금리가 되면 또 막 건설회사들이 막 분양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저금리니까 막 집을 사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냥 또 분위기 띄우고 그러면 또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힘든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건요, 원래 이렇게 저금리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면요, 골고루 분배가 안 돼요. 그죠?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이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안 되고, 결국 부자들에게 다 빨려 들어가는 게 돈의 습성이에요. 그죠? 일반인들은 주식을 고점에 잡고, 이 금융 지식이 뛰어난 부자들은 주식을 고점에 팔고, 그죠? 그리고 또 이 건설사들은 집을 분양해서 고점 비싼 분양가에 팔고, 또 우리 중산층들은 돈 빌려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고점에 사고, 그죠? 또는 상가를 사고.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창용 총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저금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산업 구조에 변화를 줘야 된다. 혁신적인 산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실제로 최근 3, 4년 사이에 뭐 수출도 잘 됐어. 그러나 낙수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야. 이 경쟁력 감소로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경쟁력은 떨어지잖아요. 수출은 어느 정도 했지만 경쟁력은 자꾸 떨어져요. 뭐 이제 석유화학 맛이 같고, 철강 맛이 같고, 2차 전지 맛이 같고, 반도체도 조금 사그러들었고, 그죠? 잘 나가는 건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수 효과가 사라졌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공장들이 다 해외로 이전하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일자리도 없고 소비도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창용 총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에 해외여행, 그 저가 비행기, 그 가격을 보니까 뭐, 일본을 가는데 8만 원이야. 그죠? 일본 비행기 편도가 8만 원이야. 와, 그러니까 다 일본을 가죠. 그죠? 너무 싼 거야. 국내 소비도 안 돼. 자, 세계가 달라졌어요. 자,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고통 완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몰핀 주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산업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수출에 경쟁력이 있어야 수출에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